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 상황부터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오후 시장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나요?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이게 시장이냐? 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이제 화가 나는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한 70점, 80점 정도의 이제 점수를 좀 받을 만큼의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오늘 시장의 이 가장 큰 상승 요인은 결국 2차 전지의 반등이 주도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시장에서는 LG에너솔루션이 그 트리거 역할을 지금 확실하게 좀 해주는 모습을 좀 보였죠.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 숫자를 보였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그동안 좀 고민했었던 염려했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들을 해소해 주는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다 보니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랜만에 정말 이제 이 강한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2차 전지 위주의 이제 지수의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반대급부로 네. 반도체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고 네. 2차 전지가 많이 고민을 좀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급 균형, 수급 밸런스가 어느 정도만 유지된다라고 하면 저는 키 맞추기 현상들이 좀 마무리가 되었을 때 더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시장 상황 보셨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시장 상황만 놓고 보면 이제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으로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시장의 상승에 저는 살짝 좀 이해가 좀 안 가긴 하거든요. 사실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에 좀 끌어가고 있는 시장은 맞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뭐 테슬라의 좀 실적 부진 여파가 어제도 확실하게 반영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금 좀 2차 전지 쪽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이건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계속 좀 담겨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좀 투심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과도하게 많이 빠진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좀 투심이 다시 반등 기조로 좀 잡아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그런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2차 전지 쪽이 좀 끌어주게 되면은 또 2차 전지가 빠지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또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지금 지수를 올리는 부분들은 2차 전지가 지금 필두로 해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2차 전지 쪽에 대한 뭐 에코프로 그룹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도 지금 LG 엔솔이 지금 좀 끌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낙폭을 키우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 기조로 유지해 주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HLB가 좀 생각보다 강합니다. HLB 같은 경우 지금 코스닥 쪽에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간암 치료제에 관련해가지고 FDA 승인에 대한 임박 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진행경 회장도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좀 진행을 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오랜만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 LK-99에 대한 뭐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뭐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아직까지 뭐 연구 검진에 대한 부분들이 뭐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오늘 좀 촉진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좀 초전도체 쪽에 대한 사업 인프라를 좀 키울 수 있을 거란 좀 기대감에 좀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로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기업들이 실적이 찍힐 만한 밸류 구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일단
일단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좀 강세 흐름들의 거래량까지 실리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한 번 더 상승 기준으로 좀 들어와줄 가능성은 높지만 사실 오늘의 좀 매수세 자체가 좀 이게 실질적인 타당성이 있어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아마 좀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부터 해서 뭐 HLB 그룹주에 대한 얘기도 좀 꺼내 주셨는데 HLB 그룹주의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일주일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상승력을 보여줬고 오늘까지도 계속된 상승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간암 치료제로 불리고 있는 리보세라닙 신약 이 부분이 FDA 문턱을 곧 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신약 네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계속 작용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지금 HLB 쪽에 FDA 간암 치료제가 5월 달 정도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통 지금 5월 달 정도 발표가 되게 되면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같은 경우가 특징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뭐 치료제 부분들의 FDA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임상에 대한 진행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급등락이 좀 강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일단 이제 HLB가 오늘의 상승 기조가 일단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어제부터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가 갑자기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세 같은 경우가 지금 60만 주 이상 어제 좀 들어와줬고 오늘도 150만 주 이상씩 계속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지금의 상승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의 상승이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수급을 정확하게 담아내주면서 HLB 쪽을 좀 끌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사실 지금의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한 부분들이 언제 어떻게 또 급락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HLB가 일단 상대적으로 최근 단기 상승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요. 일단 자사주 매입에 대한 효과 부분들과 FDA에 대한 승인 임박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투심을 이끌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뭐 지금까지 순항이 계속 된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급등력도 저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 이후로 이제 이슈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해보고 있을 때는 일단 아직은 조금 더 상승으로 갈 확률이 저는 좀 더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좀 상승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전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상승하는 섹터를 살펴보자면 조선 기자재 섹터에도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임스가 상장한 힘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 걸까요?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현대임스가 떴다상에 이제 기록을 했고, 일단 두 번째로는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정 확정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WTI 유가의 변동성은 그다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유가가 이제 처음으로 오랜만에 지금 반응을 하면서 지수도 좋겠다. 일단 신규 상장주도 좋은 흐름을 보이겠다. 조선 기자재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겠다라는 이제 투심이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조금은 이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다 할 때 가야 할 때 가면 아무런 노이즈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들 좋다고 했고 굉장히 수주 잔고 많다 그랬고 주가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가지 못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는 이 조선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견해차가 굉장히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수주 잔고가 앞으로는 작년보다는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받는 수주에 대해서 환경 규제 문제가 좀 까다롭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이제 조선 빅3, 빅4 기업들이 미리 수주를 좀 땡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2024년도,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조금은 정체되어 보이는 착시 효과도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 이 주식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정말 오랜만에 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사이클 시작 임박 시발점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어서요. 종목별로 이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대신에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종목을 좀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픽으로 저는 이 조선 빅4에서 골라본다라고 하면 삼성중공업이 그래도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본행제냐 아니면 이 성광밴드라든지 태광이 포함되어 있는 밸브류를 이제 선택할 거냐 이제 많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밸브류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변동성이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부품이라서 저는 이쪽보다는 본행제 쪽
네, 이쪽을 한번 바라본다라고 하면 한국카본, 뭐 동성 화인텍 이 정도로 한번 추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행텍 쪽까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뭐 건설주에 대한 투심이 그다지 좋지는 못한 것 같은데 어제장엔 소폭의 상승률을 보여주다 오늘 장에서 조금 더 상승력을 더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증권가세 살펴본다면 지금 태형거세 사태로 부동산 PF 사태가 촉발이 됐는데 이 안에서도 HTC 현대산업개발이랑 DLENC는 이 주가 하락 전망을 피해갔다는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건설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시각을 유지해 봐야 할까요? 사실 전 이제 건설주는 단기적으로는 아직도 저는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이 PF 옥석 가리기 부분들도 여전히 주가에 좀 상방 리스크를 조금 제한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지금 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뭐 미분양 증가 우려가 여전히 좀 공존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좀 길게 보면 분명히 좀 좋아질 산업군은 맞습니다. 분명 길게 보면 자, 지금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 금리 하락 부분들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향후 입주 물량이 좀 감소를 해주면서 좀 신축에 대한 수급 심화가 좀 완화가 된다는 부분들 혹은 또 이제 뭐 3기 신도시 조성 부분들이 있어서 좀 모멘텀이 좀 더해질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뭐 DLENC 같은 경우가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좀 피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수주 잔고가 좀 꽤 많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전에 이미 플랜트 사업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쪽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 플랜트 사업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다른 건설 대표주들보다 좀 수주 잔고 부분들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좀 채워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PF 부분들을 좀 피해가면서 또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주주 친화 정책이죠. 일단 이제 돈을 좀 많이 모아둔 상황이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 긍정적인 주주 친화 정책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DLENC 같은 경우가 PF 부분들 관련해서 악재 부분들이 딱히 상방을 좀 제한을 하는 부분들이 움직임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건설주 대표주 중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탑픽으로 좀 DLENC를 네. 아직도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건설 업황은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지금은 상방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결국 이 상방을 제한을 안 받고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DLENC가 지금 좀 유력하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대규모 프로젝트까지도 지금 대기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플랜트 사업이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플랜트 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잘 된다는 부분들은 올해도 좀 순항을 해줄 가능성. 거기 좀 악재 부분들이 먹구름이 좀 가셔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DLEN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 부분들이 더 많이 더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건설주 중에서는 DLENC 다만 아직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방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에는 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부장님의 건설주에 대한 의견도 궁금한데 DLENC 똑같이 좀 유망하게 보실까요? 본부장님이 다 이야기하셨나요? 다 이야기하셨어요. 네. 일단 뭐 여기에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건설주 손이 안 가죠. 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좀 체감 경기 자체가 그다지 좋지 못하고 작년만 하더라도 부실공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PF라든지 악재성 이슈가 너무 많았었던 이제 섹터다 보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현금 있으면 건설주 한번 트레이딩 해봐. 그러면 아마 다들 아니, 무슨 건설주야. 2차 전지 더 사거나 반도체 사야 되지 않아? 이렇게 좀 말씀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결국 이제 탑픽은 있다라는 거.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기업이 이 정도까지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줄 만한 모멘텀이 있나라고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부채에 대한 우려가 가장 낮은 기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업종 내에서 이제 최선호주로 좀 꼽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DLENC도 앞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다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이제 해외 플랜트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선 지금 답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답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정책 모멘텀인데 사실 정책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뿐이지 실제로 이 기업들의 뭐 숫자를 올려준다라거나 어떤 이제 재무제표에 바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에 결국 이제 해외 플랜트 혹은 이제 해외 수주 잔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DLENC가 사실은 2020년 전만 하더라도 플랜트 사업의 비중이 전체 사업 매출에서 25% 미만으로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든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리포트를 보게 되면 거의 38%, 그러니까 40%까지 이 플랜트 사업부의 비중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환율에 대한 수혜까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 그리고 이 플랜트 사업이 많은 이 사업부들은 유가가 상승하면 또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해봤을 때 저는 DLENC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기업을 더 좀 추가를 해본다라고 하면
삼성 엔지니어링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화공과 비화공이 있는데 화공과 비화공의 차이는 계열사 물량을 하느냐, 계열사 외의 물량을 이제 공사를 하느냐라고 좀 봤었을 때 지금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전기 지금 계열사 내 공장들을 지금 계속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의 건설사들이 수주에 대한 고민, 발주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든든한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히려 조금은 더 안전하게 이러한 건설주들의 악재를 조금은 피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잠깐 2차 전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좀 시장을 이끌어 가기도 했는데 사실 테슬라는 크게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진짜 바닥은 어디였던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바닥이 더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어려운 질문을 하필 저한테 처음으로 주시네요. 네. 사실 어제 이제 테슬라가 빠졌을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이 정도 빠지면 네. 아무래도 이제 투심 자체 이슈는 좀 있겠다. 근데 참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또 귀신같이 좀 올려버리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계속 누차 강조드립니다.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은 아직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아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11월, 12월 때부터도 우리가 과거에 반도체 IT를 모아갔듯이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하면 좋은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 2차 전지가 불확실성이 크다 그래서 계속 잘 나가던 어떠한 사업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우리가 80km, 100km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단 신호에 걸려서 40km, 50km로 속도가 떨어진 것뿐이지 성장하는 방향성과 성장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은 여전히 저는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 시기의 문제일 뿐 저는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일단은 모든 테마와 모든 주도주가 동일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는요, 다 같이 올라가요. 하지만 한 번 조정을 받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고 돌발 변수가 있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아무래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워낙 생긴 종목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앞으로 상승력을 나타낼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별 차이가 조금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가장 수직 계열화에 대해서 좀 부담이 없는 포스코 홀딩스가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어떤 방향성을 선택을 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의 경우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시간의 문제라고 좀 정리를 전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바라본다면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 기대감 속에서 XR과 관련된 쪽도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근데 상대적으로 애플 비전 프로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많이 좀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네. 예, 사실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초반에 좀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하겠다라고 좀 공격적인 투자를 좀 밝혔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장기화 부분들 이제 우려감이 계속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 조금씩 발을 빼는 기업들이 좀 많아졌었거든요. 보통 이제 게임사들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을 했었다가 좀 발을 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좀 수면 아래로 좀 내려와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다시 부각을 받는 부분들은 일단 AI가 다시 좀 시장에서 성장을 해주고 있으니까 일단 메타버스도 지금 부각을 받는 걸로 보이고 또 애플 비전 프로도 지금 뒤쪽에서 계속 힘을 끌어주는 걸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건 결국 기대감이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출시가 되고 상용화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감에 움직이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은 이 인프라가 얼마나 확장이 되냐는 겁니다. 비전 프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생소하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아니면 이제 이제 새로운 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제 주문을 해놓고 구매를 하고 이제 이용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제 이용을 하면서 그 이용률이 과연 이제 계속해서 견조하게 증가를 해주냐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견조하게 증가를 해주고 이 인프라가 이제 확장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XR 기기 관련주들이나 VR 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은 좀 더해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근데 다만 이 비전 프로가 나오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인프라 확충이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인프라가 이제 확충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레벨 다운 현상들이 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국내 증시는 대부분 다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의 증시에 좀 변동
변동성이 보여지고 기대감에 따라서 좀 주가가 상승 파급력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의 상승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나가 좀 가치 투자를 한다든지 좀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매매하기는 좀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특징적인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이 상황을 좀 즐기시면 되실 것 같고 반대로 내가 좀 길게 투자하는 성향이면은 지금은 좀 현금성 자산을 조금 모아둔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지수가 원활하게 올라가려면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IT 산업군 전체적인 이런 방향성들이 잡혀야 됩니다. 그런 방향성이 잡히게 되면 지금의 지수도 정확하게 좀 올라가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상대적으로 뭐 2차 전지 쪽이 좀 끌고 가고 있고 또 여기 애플 비전 프로가 부각이 되면서 XR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이제 단기적인 투자자분들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라볼 분이 즐길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지금 3시 10분 정도니까 종가 베팅할 섹터를 좀 알아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앞서 저 본부장님이 종목들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를 오늘 뺏어가셨나요? 준비한 종목이 나올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종목명은 이야기 안 해주셨는데 저는 이 메타버스 관련한 AR, XR 기기에서 네. 좀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이 갤럭시 S24 그리고 이제 비전 프로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킬러 콘텐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제품, 그러니까 모델이 탄생했다라는 것은 저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모바일도 그렇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상황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제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새로운 핸드폰 나와도 크게 관심이 없어진 게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뭔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기술의 혁신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카메라 모듈, 카메라 렌즈 개수에만 우리가 관심을 좀 쏟았고 그 외에 좀 신선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건 이모지 정도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갤럭시 S24가 먼저 이 온디바이스 AI로 공격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공격에 반응을 했다라고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비전 프로로 기술에 대한 화답을 한 상황. 그러면 이제 두 기업의 입장은 달라집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가우스 AI를 탑재한 것처럼 자신들의 모바일에도 AI를 탑재를 빠르게 좀 해야 되는 상황. 삼성전자는 XR AR 기기에 뒤처지지 않게 헤드셋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앞서 본부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단기 시세도 노려볼 만한 충분한 요소들이 많고 저는 그리고 오히려 길게 봐도 네.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네. 지금 종가 베팅의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언급은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거 가지고 저도 오셨나요? 언급 안 할 뻔했네요. 네, 일단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AR, XR 그리고 이제 이 헤드셋이 지금보다 더 잘 팔리려면 그것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있어야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 킬러 콘텐츠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애플이 비전 프로 첫 번째 모델은 사실 상용화의 욕심은 그다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공간 컴퓨팅 시연 영상을 봤더니 내가 만약 미국에 있었다면 그리고 내가 한 돈이 좀 500만 원 정도만 있었다면 네. 나도 오픈런을 해서라도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기술에 대한 이 변화 그리고 발전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아무래도 이제 애플이 그 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든지 컨텐츠를 만드는 데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본다라면 이제 VFX 관련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흔히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알려져 있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오늘 가지고 이제 자이언트 스텝뿐만 아니라 뭐 덱스터, 위직 스튜디오, MP, 핑거스터리 이런 기업들 한번 순환매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스튜디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컨텐츠 제작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LG전자, 삼성전자와의 이제 협업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다른 기업들보다도 자이언트 스텝을 한번 바라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주가를 보면 진짜 2년 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아마 몇 번 마우스를 던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로나 특수에 정말 큰 수혜를 받았다가
그 특수의 가장 큰 피해를 받았었던 또 섹터가 이쪽이다 보니 아무래도 2년 동안 기간 조정,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시장에서 내팽개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이 비전 프로라든지 갤럭시 S24 이런 모바일 기기를 필두로 이 거래량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터져 나온 상황이라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구간에서 만약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14,000원이라는 가격대, 13,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 이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 2만 원 이상의 목표가도 한번 우리가 잡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으로는 자이언트 스텝 종가 베팅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 레인 13,000원 정도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의 종가 베팅할 섹터 일단 어딜까요? 저는 일단 이제 AI 시장이 지금 개화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저는 확실하게 좀 수혜해 볼 수 있는 게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로봇주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AI 관련해서 뭐 온디바이스 AI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지금 민감도 자체가 좀 크게 와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도 작년 대비해서도 레벨 다운들이 좀 많이 일어난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뭐 지금 레벨 다운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뭐 산업에 대한 육성이 뭐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들로 좀 레벨 다운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건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제 밸류를 찾아서 지금 일단은 좀 이동을 해준 걸로 판단이 듭니다. 그럼 일단 지금 적정 밸류 구간에 감안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좀 로봇주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SEC 이제 2024에서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 쪽에서 뭐 대규모 지금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또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정부 정책 이슈까지 또 붙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좀 로봇주의 랠리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이제 그 안에서 T 로보티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뭐 T 로보티스 같은 경우가 물류 로봇 관련한 좀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좀 사업성 부분들이 좀 다각화될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뭐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도 다각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이송 로봇이라든지 뭐 제한 로봇 쪽으로도 사업 다각화 부분들이 좀 일어난다라는 가능성으로 볼 때는 충분히 외형 확장 부분들은 앞으로 시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일단 이제 T 로보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LG 이노텍 쪽이랑도 AMR 관련한 정식 벤더사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금 양산 개발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LG 그룹주에 대한 구매 수요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지금 구간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와주고 있고요. 또 일전에 또 SK온 쪽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250억 원 규모 정도 2차 전지 생산 공정 관련한 또 AMR까지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던 이력이 있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물류 로봇 관련해서는 좀 T 로보티스가 좀 강세 구간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여전히 지금의 주가 좀 매력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부근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을 좀 잡아볼 수 있다라는 관점 이야기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가 좀 높게 잡긴 했는데 일단 네. 지금 중요한 건 24,000원대 매물입니다. 일단 24,000원대 매물이 있어가지고 이제 박스권을 친 상황에서 매물을 계속 지금 소화를 해주려는 움직임이 다소 좀 많이 나와줬는데 보통 한 3번 정도 테스트를 하고 나서 4번 정도 나와줄 때는 충분히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요. 이 매물만 돌파하면 위쪽 한 32,000원대까지는 매물이 얇습니다. 매물이 얇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슈팅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한 32,000원대까지 긴 호흡으로 좀 보셔도 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 한 24,000원대만 일단 이탈을 안 하면 되는데 사실 지금 뭐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17,000원대 시가 라인 부분들 앞전에 좀 기준봉을 잡아주고 거래대금이 좀 터졌던 그 라인대 한 17,000원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T로보틱스 짚어주셨고요. 종가에 한번 베팅을 해보시고 32,000원을 목표 주가로 손절 라인은 24,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샘 올트먼 방한 이슈에 따라서도 움직이는 종목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 상수들과 지금 계속해서 좀 면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간도 좀 늘려서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종목군들의 움직임 오늘 장에서 바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의 장을 좀 체크해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두 분께서는 바라보실까요? 네, 먼저 그러면 어떤 분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김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전가요? 네, 저도 대답을 할까 말까 하다가 네. 눈치 싸움에서 지금 가만히 아무도 있어야 될 만나지 때인가 않았어요.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네, 이분이 왜 오셨을까요? 네, 저는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네.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이런 대형 이벤트가 있으면 언제나 세런 뉴스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네. 높다라는 거죠. 아마 이제 오늘 이 반도체 기업들 뭐 기업들마다의 지금 시차는 물론 존재하나 뭐 이유, 명분을 좀 따지자면 2차 전지가 올라갔다라기보단 또 샘 알트만이 이제 방문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한 저는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좀 생각도 드는데 뭐 결국 이제 지금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라는 이분도 엔비디아의 이제 이 비중을 절대적으로 이제 좀 줄이기 위해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혹은 자체적으로 또 칩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도 좀 고려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 분명히 뭐 조정의 첫날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기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반도체 IT에 조금 더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AI 가는 과정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동반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시장의 좀 트렌드의 변화라고 하면 지난 4분기는 압도적으로 하드웨어 쪽 장비 쪽이 우선이었는데 일단 1월 달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공매도 부작용이 되었든 환율에 대한 부담이 되었든 전체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개별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네. 지금 핫한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일단 하드웨어가 지난해 먼저 시세를 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올해 지금 시세를 내고 있어서 그 다음 뭐가 있을까 고민을 미리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고민은 시장에서 벌써 답을 준 것 같습니다. 뭔가요? 보안 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센즈랩 혹은 슈프리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핸드폰 열고 닫을 때 번호 누르시나요? 비밀번호? 패턴이신가요? 아니요, 저 지문이죠. 페이스로. 확실히 다르시네요. 와, 제 이 얼굴 인식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아무튼 이 슈프리마는 지문 인식 알고리즘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안 쪽에서 굉장히 지금 특화되어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갑자기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데 저도 네 안면 인식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일단 이런 보안 쪽에서 이제 관심도는 앞서 이제 T 로보틱스처럼 로봇주의 상승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AI의 상승과 함께 같이 커져 나가야 되는 산업이거든요. 일단 크게 이제 봤었을 때 통신이라든지 보안 쪽을 영역을 좀 확대해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제는 체크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AI가 발전되면서 계속해서 보안과 관련된 이슈는 나오지 않나 싶은데 최근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본부장님? 사실 이제 제가 그 AI 얘기하면서 보안을 딱 얘기하려 했었거든요. 근데 본부장님 먼저 딱 선수를 치셔가지고 네. 사실 저도 지금 본부장님 너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네. 매우 공감을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상황에서 AI가 계속 고도화가 된다 하게 되면은 솔직히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보안보다는 아직까지는 AI 쪽이 좀 많이 치우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AI 쪽이 결국에는 성장하게 되면 보안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 블록체인 쪽 해킹 이슈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뭐 지갑이 해킹을 당했다, 뭐 북한에서도 뭐 해킹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보안주의 좀 몇몇 기업들이 블록체인 쪽에 대한 보안 솔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갈수록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지금의 주가가 밸류를 차주로 분명히 이동을 해줄 거거든요. 그럼 보안 쪽 같은 경우는 빼먹을 수 없는 부분들이 뭐 계속해서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보안 같은 경우가 활성화가 되고 CCTV 쪽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 AI가 계속 확장이 되면 확장이 될수록 온디바이스 AI의 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보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일단 저도 라운 시큐어를 일단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라운 시큐어 같은 경우가 통합 보안 솔루션에 대한 모든 구성 요소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로 볼 때는 앞으로 좀 라운 시큐어 부분들이 충분히 보안 쪽에서도 대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아직까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AI 쪽 관련해서는 수급 탄력이 많이 붙어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보안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안주 이제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전해주셨고요. 아무래도 기술이 발전되면 이 보안이 그에 맞춰서 따라와야 할 텐데 앞으로의 추이를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다시 좀 부각을 받는 쪽이라고 할까요? 이제 초전도체 쪽도 저는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국회의원 쪽에서 좀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전도체는 사실 좀 계속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좀 더 끌고 가도 괜찮은 쪽인가요? 안 했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문과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테마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지가 지금 꽤 돼요. 그러니까 꽤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이제 이것이 있냐 없냐 완벽하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파동이라는 것이 생길 텐데 처음보다 두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시장의 관심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저는 네.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이쪽을 관심 있게 트레이딩 하신 분들에게는 속상한 이야기이긴 하나 저는 없으신 분들이 이런 뉴스에 굳이 달려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뭐 어제만 하더라도 시장 지옥 같았죠. 그런데 네. 이제 하루 만에 또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생기니까 이제 와서 보면 아 이거 살 걸. 아 이거 어제가 기회였나? 또 이러한 섹터와 종목군들이 지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실적 기반 실체가 있는 아무래도 1분기에는 그러니까 지난 4분기라면 모르겠지만 1분기는 첫 번째로도 실적, 두 번째로도 실적, 세 번째로도 실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3월 되면 이제 상장 폐지의 시즌이 점점 다가와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 당연히 실적의 부진을 안고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속도감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큰 변동성을 좀 보이고 때가 많아서 이쪽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조금은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 대신에 카메라 모듈 쪽은 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프트웨어만 이야기한 것 같아서 추가로 이야기를 해보면 AR, XR 기기, 로봇의 발전 저는 당연히 카메라 모듈 쪽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늘 나무가 같은 기업도 상한가 갔죠. 나무가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삼성전자만큼 애플도 기술적인 또 혁신을 보여줘야 되는 시기. 그러면 아이폰 15의 경우 이제 좀 부진했지만 그 다음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팔릴 가능성 높잖아요. 네. AI가 탑재가 된다면. 그러면 아이폰 판매 부진에 따라서 주가가 못 올랐던 쪽, 뭐 옵트론텍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메라 모듈 쪽, 동은 아나텍 뭐 이러한 종목들 혹은 BH와 같은 기업들 저는 차라리 이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을 기반으로 한쪽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카메라 모듈 쪽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여타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오늘은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27%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476선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64%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837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는 3천억 원 넘게, 기관은 3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4천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이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6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사고 있습니다.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사고 있나 싶더니 다시 또 팔아내는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네요.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일단 코스피가 가장 지금 상단 밴드를 좀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이 2,476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2,470포인트 정도 되는데 일단 오늘 2,480포인트까지 지금 일단 넘어가주면서 지금 마감을 해줄 걸로 보이는데 일단 여기 상단 채널 부분들을 좀 돌파해줬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저는 좀 추가적으로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을 내고 위로 올라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좀 조정폭도 좀 강하게 나왔던 만큼 바닥을 잡고 다시 좀 상승 기조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지수에 좀 원활한 상승세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트레이딩을 즐겨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조건인 거죠. 바닥을 잡았고 다시 상승 기조에 들어서고 있고 중요 매물대 자체도 지금 지수가 넘어선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개연성 여부 충분히 좀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초전도체 같은 경우가 뭐 앞서서 이제 봉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다소 비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직 뭐 검증 진위 여부가 지금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황들도 아니고 일단 뭐 지금 뭐 촉진 법안이 발의가 됐다라는 이유로 일단 지금 LK-99 관련해가지고 검증 진위 여부가 다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좀 테마성은 확실히 띄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결국 이런 테마성을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는 결국 대장을 계속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장을 트레이딩 해야 되고 대장보다는 이제 아니면 또 2등주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금 좀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 뭐 서남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성 델타테크가 현재로서는 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격이고요.
사실 이제 덕선 같은 경우가 일전에도 회사 관계자가 좀 이미 밝혔어요. 자기네들은 초전도체 쪽이랑 관련이 없다. 네. 그럼에도 일단 시장에서는 초전도체 테마로 엮여 있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종목들을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덕선 같은 경우 조금 조심해볼 필요성은 있는데 사실 지금 초전도체 이제 신성 델타테크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들 다 돌려보니까 매매하기는 굉장히 좀 좋은 자리로 전부 다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자리를 대부분 다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저는 좀 움직일 가능성 좀 높다. 다만 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만한 좀 그런 산업군은 아니다 보니까 이쪽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좀 맞고 일단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좀 VR 기기 뭐 이런 쪽으로 지금은 추가적인 개연성 여부가 저는 좀 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쪽을 조금 더 스윙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볼만한 쪽까지 짚어주셨고요. 우리 양대장 오늘 좀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 수도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양상도 오늘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매도로 좀 전환된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주말을 앞둔 우리 시장은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락불을 켠 업종이 3업종에 불과했고요. 먼저 상승한 업종 중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준 업종이 건설 업종입니다. 2.74%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으로 증권 업종에서는 2.73%의 강세가, 철강 금속 업종에서 2.01%의 상승률이 포착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상승한 업종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금융업종이 가장 강했는데요. 6.02%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일반 전기전자 업종으로 5.48%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약업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3.96%로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마감 상황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조금 아쉽다. 네, 오늘이 만약 목요일이었다면 내일 하루 또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을 텐데 네. 어제 정말 힘들었거든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어제와 그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 그래도 오늘 올라와 준 것만은 굉장히 고맙긴 하나 아직 갈 길은 멀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사상 신고가, 나스닥, S&P,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상 최고가를 네.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보면 참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래도 이 정도에서 반등을 해줬다라는 것에는 굉장히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수급이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대량으로 좀 들어왔지만 기관의 수급은 그렇게까지 강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더욱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외국인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관이 참 분위기를 이렇게 못 맞추는 것 같아요. 네. 눈치가 없다 그래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이 수급의 부재가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연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초까지는 확인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도 한 가지 그래도 이번 주에 확인을 한 부분은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수급이 들어온다. 뭐 SK하이닉스는 좀 변수가 좀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하루 만에 쏙 사라졌죠. 네. 어제만 하더라도 아마 자동차, 차차차 이야기가 거의 주였는데 아무튼 실적이 잘 나오는 쪽에 대한 수급은 굉장히 좀 잘 돌아갔었던 한 주, 다음 주에도 이 흐름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절에 맞춰서 다음 주에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에 비중은 어느 쪽에 확대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강했었던 쪽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의 추가적인 반등세.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편승을 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반도체 조정이 어느 기업과 어느 분야에서 나오는지 그것을 좀 이제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가는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보심이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비중을 확대해 볼 만한 섹터를 정리해 봤고요. 그렇다면 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를 좀 비중 확대해 봐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옥석 가리기 정확하게 좀 해야 될 시기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이제 앞서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산업군들도 저도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더 부각을 향후에 좀 본다면 저는 HBM 쪽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이스페타시스도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움직여줬던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올해 좀 양상 예정인 부분들이 HBM3E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만약에 탑재가 된다고 하게 되면 한미반도체가 또 수혜를 받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좀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박스를 치면서 계속 좀 쉬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금들 수요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HBM 쪽은 좀 이스페타시스가 최근에 좀 급등했던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좀 많은 참여자들이 좀 안 본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 이렇게 대금들이 축소 현상들이 일어나고 나서 좀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결국 HBM 쪽도 올해도 고성장세를 좀 나타내준다 하게 되면 좀 이쪽으로 수급 이동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시장은 강한 섹터가 계속 강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지금 돈이 몰리는 자금 쪽으로 계속 많이 공격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는 메타버스나 좀 VR 쪽을 좀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좀 올해 좀 1분기, 2분기 좀 상반기 내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HBM 쪽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좀 예탁금이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만큼 아직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탄력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다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SK 하이닉스를 좀 시작으로 호실적이 나와주면서 대기업들의 좀 실적 어닝 쇼크 부분들이 좀 많이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려감이 지금 제한이 됐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바닥을 잡았다는 부분들로 볼 때 오히려 지금은 반도체 단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반도체 단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단기적으로 시세를 분출할 만한 테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바라볼까요?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래도 또 계속 똑같은 테마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또 체크를 해보면 저는 게임주에서도 그 답을 좀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쯤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중국에서 게임 규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털썩 좀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네.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삭제가 되었다라는 이슈가 다시 지금 이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메타버스 관련주하고 사실 이제 좀 많이 엮일 게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기대감도 가져서 볼 수 있는 게임주들 일단은 중국 쪽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는 데브시스터즈라고 하는 기업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대형주 단에서 지금 볼 수 있는 쪽은 NC보다는 결국 크래프톤. 네. 그러니까 NC 소프트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네, 게임 주면 게임주답게 좋은 게임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참 기존의 게임만 가지고 계속 울거먹는 건 저는 좋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게임주를 보실 때는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이 반응도 호응도가 좋은 게임주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는 크래프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는 데브시스터즈 아니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를 좀 보시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가상화폐와 좀 연동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좀 걸고 어느 정도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동안 옆에 끄덕끄덕하고 계시더라고요. 게임주에 대한 의견 어떠신가요? 저랑 되게 그 결이 비슷하세요? 생각하는 부분들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위메이드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위메이드 아니면 이제 조이시티 쪽을 좀 보고 있었는데 사실 뭐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컴투스랑 퍼블리시 계약했던 부분들이 신작 제가 이제 게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마케팅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그럼 컴투스 쪽에서 지금 일회성 비용들이 전부 나간다고 볼 때는 당연히 매출 기여도가 확실히 나와줄 거라 네. 보고 있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나이트크로우가 지금은 가장 대세죠. 일단 이제 나이트크로우가 지금 뭐 연매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소폭 줄어들 것이라는 좀 이런 리포트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순위권이 많이 밀리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순위권이 많이 밀리고 있지만 트래픽 같은 경우는 견조하게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트래픽이 계속 견조하게 유지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에 볼 때 오히려 좀 반등 기조가 확실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글로벌적으로 나이트 글로벌이라고 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1분기 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나이트 크로우 관련해서 계속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 사업이고 또 미륵보도 중국 판호 이슈도 일단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차트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월봉상에서 저는 위메이드가 일단 반등이 나와줄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2월 기점부터 해서 확실하게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60일선, 21선 이격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볼 때도 충분히 반등 기조가 나와줄 상황이고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봉도 지금 강하게 지지받아줄 수 있는 48일선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제 다음 주면은 충분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메이드를 좀 탑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부처로 이제 조이시티 최근에 좀 기대감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신장 2종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두 분의 결이 비슷해서 그런지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두 분의 브로맨스 앞으로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 그리고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T로보틱스 최진욱 본부장님께서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정책 지원과 사업 분야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전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2,000원, 손절 라인 2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짚어주셨고요. 메타버스 생태계가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투자도 많습니다.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 라인 1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